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강남 폭등은 예상되어 있다. 뭐 첫 번째는 사실 모를 수 있어. 네. 두 번째도 에이 뭐 설마 하면서 좀 다르게 하겠지 할 수도 있어. 근데 세 번째 속으면 그건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투미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마침 촬영일 당일날 오늘 또 탄핵 선고까지 또 났기 때문에 이런저런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전망까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촬영 당일날 또 이렇게 마침 됐어요. 우연찮게.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보셨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탄핵 선고가 이제 인용이 되면서 또 한 번에 이제 대통령이 또 교체되는 이제 상황까지 이제 왔는데 사실 뭐 저희가 뭐 정치 얘기할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제 정권의 어떤 뭐 향방이나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뭐 아직은 뭐 2달 뒤에 이제 대선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 상황에서 우선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전반적인 의견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생각하시는 바들은 있겠지만 네. 우리는 결국은 투자자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자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나의 포트폴리오라든가 자산 형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잖아요. 네, 지금 뭐 추정으로는 6월 3일 네, 정도. 6월 3일로 보여지지만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확정이 돼서 움직이게 되면 양쪽에서 뭐 후보들을 이제 내세울 거고 부동산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겠죠. 네. 그런데 뭐 사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내려놨습니다. 뭐 진보고 보수고 간에 최근에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네. 재지정했었잖아요. 네, 강남 맞아요. 3구랑 용 3구를 확대 재지정하면서 이걸 보면서도 이게 그 진보 시장인지 보수 시장인지 저도 이제는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규제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약간 규제 시대로 다시금 회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단적으로 지금 현 정권이 뭐 사실상 이제는 전 정권이 이제 됐지만 네. 다주택자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막혀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 규제들이 완화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선택지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정권이 바뀐다거나 네. 얘들 민주당으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 안 바뀐다. 얘들 현 정권 체제 즉 국민의힘이 그대로 된다. 네. 뭐 양자택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부정하실 아니다 제3당이 있다라고 하면 네.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네. 보통 둘 중 하나로 보는데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는 그냥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국힘 쪽이 만약에 된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국회는 여전히 그대로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보던 거에 연장선상이지 않을까. 규제 완화한다라고 공약을 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완화될 건 없는 네. 그런 선으로 갔다가 움직여질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다주택자 규제는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완화될 것 같지는 않죠.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이제는 뭐 뻔하죠.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옥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준비를 해야 된다. 안전벨트 꽉 잡아야 된다. 그냥 이런 얘기들밖에 못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다주택자 규제가 옳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다주택자 규제 뭐 그냥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왜냐면 내가 무주택인데 집값이 이렇게 높아. 이거는 저 투기꾼들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점 매석을 해서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죠. 그럼요. 네. 뭐 네. 이제 매점 매석 딱 표현을 해주신 것처럼 먼저 선전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내가 살 집이 없네. 그거는 저 집을 내가 좀 뺏어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개념으로 갖다 다주택자 규제가 들어가졌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옳고 그르고 얘기를 할 건 아닌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의 효과는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하셨어요. 네. 집값이 떨어지죠. 어디가 떨어지느냐? 지방이 빠지고요. 네. 서울에서도 빌라가 빠지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주택은 오르죠. 네. 아파트. 그것도 서울에서 강남 이런 데들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근데 그 이유는 뻔합니다. 어쨌든 간에 주택수를 제한을 둔다.
네. 1주택만 되라라고 하게 되면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방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지방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더니 정부가 이 나쁜 놈들 떼찌떼찌 해줘야겠구만 하면서 이제 양도세를 때리고 종부세를 때리고 취득세를 때리고 이러니까 다주택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얘기하잖아요. 싹 팔고 1주택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 1주택이 어디? 하니까 제일 좋은데 강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게 되는 게 눈에 보여진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조기 대선 확정인 상태고 그러면 이게 누가 되느냐를 떠나서도 사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일단 보수당 대통령이 탄핵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보수 정권 입장에서는 조금 대선을 치르기에 뭐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뭐 쉽진 않겠죠. 과거의 사례들도 보면은.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었을 때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옳고 그르고 얘기가 아닙니다. 전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사항은 아니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네.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 분들은 이미 다 알거든요. 지금 다주택자는 최근에 다주택이 되신 분들이 아니에요. 네. 이미 전 정권부터 다주택인 분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왜냐하면 취득세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발표는 한 2, 3년 전에 했어요. 그렇죠. 2, 3년 전에 했는데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미 취득세 중과를 두들겨 맞으면서 매수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주택자분들은 그 전 정권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다주택자 규제하겠대. 그래도 집값 올라가니까 안 팔고 버티고 있었었는데 양도세 중과를 먼저 걸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팔아도 남는 게 없게끔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금 많이 내면 안 팔면 되지 뭐. 천년만년 이 정권이야? 정권도 바뀌고서 양도세 준 거 없어지면 그때 팔아야지 라고 했었더니 너네들이 이렇게 안 팔고도 백이나 보자면서 종부세를 막 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를 1주택인 경우는 사실 그렇게 부담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이제 2주택자, 3주택자 이렇게 다주택이 되기 시작하면 종부세를 몇 천만에서 몇 억씩 부담해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 종부세 내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막 그런 짤들이 있었잖아요. 일어나 세금 벌어야지 하면서 네, 맞아요. 세금 종부세 벌어야지 이런 트라우마가 다시금 떠오르다 보니 안 되겠다. 쓸데없는 주택들을 정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게 이미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2024년도 12월부터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벌써 몇 달 안 됐어요. 2025년도 부동산 전망을 네. 불량 TV 나와서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얘기했었던 게 상저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상저하고 얘기를 했던 거가 결국은 서울 부동산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소들 뭐 네. 이제 공급이 좀 적는다든가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전세 금액도 올라갈 것 같고 이제 아파트 특히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도 근데 지금은 원래 애초에 상반기가 좀 주춤할 거라고 봤었던 게 떨어질 이유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럽다 보니까 주춤한 것이다. 네. 근데 여기서도 이미 반포나 압구정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찍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미 그때부터도 자산가 분들이나 다주택자 분들은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는 거 보면서 이거 혹시 내가 다주택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보다는 빠르게 재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이 12월달, 1월달 이미 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2월달에 풀어버리면서 갑자기 이게 트리거가 된 거죠. 팍 하면서 막 엄청나게 네. 올라갔다가 오세훈 시장이 뜨거 하면서 다시금 재지정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 건데 여전히 재지정했다 하더라도 지금 반포랑 압구정이 빠졌나요? 아니에요. 반포 압구정 지금도 신고가 찍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애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갭 투자를 막아야 돼 라고 하면서 단순히 수요 억제 정책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대들이 쫙 이렇게 움직였었던 건데 그러면
다시금 생각해보면 지금 부동산 경기를 떠나서 대한민국 경기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네.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갖다 자산이 쏠린 이유가 뭘까요? 애초에 지방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똘똘한 한채 선호 형상이 강화되게 되면 결국은 서울이다라는 판단을 지방 분들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산을 싸들고 서울로 가는 거죠. 네. 그래 버리니까 서울에서도 상급지들이 치솟게 되는 건데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이 이제 오늘자로 확정이 되면서 이제 양당에서 후보들을 세우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후보가 누가 될지는 뭐 예상되는 사람도 있고 예상이 안 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후보들이 막 얘기하겠죠. 부동산에 대해서. 그럼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저 후보가 부동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서 들어볼 텐데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또다시 다주택자를 억제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뭐 강화하고 뭐 이런 쪽이다. 그러면 똑같이 가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2번 경험했습니다.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한번 경험해봤고요. 문재인 정권 때 경험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2번은 뭐 첫 번째는 사실 모를 수 있어. 네. 2번째도 에이 뭐 설마 하면서 좀 다르게 하겠지 할 수도 있어. 근데 3번째 속으면 그건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설마 2번 실패한 정책을 3번째 또 쓸까? 네. 라고도 생각이 들고 저는 제발 생각이 있으면 똑같은 정책을 또 안 내놓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명환과 홍진호도 전설의 명경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삼형봉이라고 네. 똑같은 걸 3번에 당했다. 설마 3번째를 쓸까 하면서 대비를 안 했다가 또 당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강남 폭등은 예상되어 있다. 지금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에 묶인 데들이 어디? 강남 3구, 용성구죠. 여기는 사실상 정부 공인 투자 지역이다. 오죽하면 여기 사지 말라라고 해놓겠습니까? 네. 여기를 그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해당 지역을 더더욱 주목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의문이나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은 요거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 이제 대선이라는 거는 그 지난 결과도 보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뭐 압도적으로 차이 나는 경우들이 많지 않고 보통은 뭐 이제 몇 퍼센트 차이로 결국에 이제 뭐 양당 이제 구도다 보니까 그 미묘한 차이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부동산만 보면요. 사실 지방에 있는 분들은 막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지금 지방은 계속 저 서울 쪽으로 돈이 빨려 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사람도 가고 돈도 가고 있는데 나는 또 지방에 살아야 되고 하니까 되게 걱정 많단 말이죠. 그럼 이 지방의 사람들의 어떤 그 뭐랄까 소위 말하는 이제 표심을 또 공략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양당 모두가. 그러니까 그 다주택 규제라기보다는 지방은 완화해주고 좀 서울이나 이쪽은 또 규제하는. 그러니까 이런 약간 하이브리드 정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대놓고 현 정권, 이제 전 정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윤석열 정권 때 국토교통부가 하는 짓을 본다 하더라도 뭐 이게 뭔 생각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미분양 문제가 많다. 이제 부동산 PF 위기들 막 얘기했지만 네. 사실 서울은 미분양이 어디 있어요. 지금 경쟁률 어마어마하고 분양 계속 높아지고 서울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지방의 미분양들이 문제인데 그 지방의 미분양을 해결하는 방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전설의 조특법 99조의 2 이거를 꺼내면 됩니다. 싹 다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그 혹자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막 2022년도에 부동산 가격 빠질 때 미분양 대책 나올 때가 살 때입니다. 그때까지 네, 기다리세요 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항상 부인과 함께 했었지만 그거 고민하지 말고 일단 빨리 사셔야 됩니다 라고 했다가 너는 맨날 사라고 하냐 하면서 욕을 네. 먹긴 했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지금 현재 지방 부동산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나올까? 라고 양도세. 보면 네.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문제죠. 지금 현재도 지방 미분양 대책으로 나온 것들 보면 기가 차요. 이건 받으라고 하는 건지 받지 말라고 하는 건지 예를 들어 미분양 주택을 뭐 받는다 하더라도 주택수에서 빼주겠대. 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취득세 주택수를 빼주는데 평생 빼주는 게 아니라 제한 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주택수가 막 늘어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주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3주택자예요.
네. 부인원님이 다주택자인데 지방에 좀 괜찮은 분양가가 있어요. 네. 미분양 혜택도 준다니까 받고 싶어. 근데 취득세를 빼준다라고 했지만 그 주택을 빼준다는 거지. 이미 나는 여러 채잖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취득세가 12.4%야. 이거 받으라는 거예요? 말란 거예요? 1주택자 취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추가로 더 늘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다주택자들은 중과를 계속 맞는 거죠. 네, 그런 식이다 보니까 그럼 뭐야 1주택자가 미분양을 잡아라라는 그렇죠. 개념인데 1주택자가 미분양을 왜 잡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보통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그렇게 막 그 미분양들을 잡아보던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건데 그래서 다들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무주택자들은 안 잡으니까 좀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또 1주택자까지는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보통 1주택자들도 그렇게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래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건데 근데 이거를 갖다 주택수를 빼준다 하더라도 이게 지방에 대해서 완벽하게 빼줄까가 네. 그게 의문입니다. 제 말의 핵심을 잘 보게 되면 조특법 99조의 2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었냐면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할 때 아마 아실 거예요. 미분양 주택은 완벽하게 주택수에 빠졌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내가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는데 C 미분양 주택이 있어요. 물론 이제 도장 받아야 되는 그 주택이 있는데 그러면 얘는 우리 주택수 계산할 때 아예 그냥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라서 내가 A랑 B를 가지고 있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얘를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C가 있지만 얘는 논외로 쳐버리고 D를 또 사가지고 B와 D 간에 일시적 2주택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없는 애 취급을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고 미분양 주택이 여러 채라도 당연히 다 없다라고 카운트해버리고 그리고 그 미분양 주택 자체는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이었죠. 네. 5년 동안 물론 농특세 20%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냥 뭐 단일세율 뭐 20%뭐 이런 느낌으로 가긴 했었지만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그렇게 해주죠? 저는 지금 사실 지방에 괜찮은 금액대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싹 다 받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안 하는 이유가 분명 또 저거 투기꾼들이 여러 채 갭 투자해가지고 떼돈 벌려고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현 정권은 그래도 보수 정권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 마인드 자체가 네. 바뀌나 안 바뀌나 맨날 그냥 그대로 있다 보니까 우리 늘공이라 하잖아요. 우리 늘공들께서는 계속 이제 부동산 많이 사는 거를 우려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식으로 일단 보고 있고 그러면 똑같죠? 지방 규제 완화 뭔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있을 가능성들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지방에서도 지금 미분양 대책들 나왔었지만 사실 뚜껑을 까보고 나면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써있긴 한데 그래서 이거 받으란 거야 말란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었고 실제로 뭐 서울에서도 뭐 신축 뭐 빌라 같은 경우도 면적 일정 이하 그리고 금액 일정 이하 같은 경우는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뭐 그리고 6억 이하 분양가였나? 아무튼 그러면 또 뭐 빼준다라고 했었지만 또 그것도 뚜껑을 잘 까서 보면 받으란 거야 말란 거야 라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표면적으로 뭔가 이것저것 해줄 것처럼 봤지만 막상 진짜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받을 만한 게 아닐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이제 다주택 규제가 완화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 뭐 일부 뭐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그냥 미분양 해소 대책 정도이지 뭐 대규모로 이제 지방으로 돈을 가게 하는 정책은 안 쓴다면은 그냥 지금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 정도일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서 진짜 다 싹 푼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근데 여기서 싹 푼다가 서울까지 포함해서 다 풀어야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야지 굳이 강남의 한 채보다는 지방의 여러 채가 수익률적으로 훨씬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수익률을 다 망쳐버리는 게 다주택자 세금 규제 때문에 세후 수익률이 무너져 버립니다. 네.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지방이 여러 채 해 양도세도 풀어줄게 종부세도 풀어줄게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서울은 근데 또 논외야 라고 하게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익년님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부익년님이 반포에 레명 원베일리 이번에 네. 또 70억 실거래가 찍었잖아요. 네. 70억짜리 가지고 계세요. 네.
근데 지방에 규제 완화해줬다라고 해서 근데 서울 들고 있는 사람은 또 규제 논외야. 지방 어차피 다주택 가가지고 규제가 돼요. 네. 나는 반포 주택에 세금적으로 영향이 가는데 반포 주택을 건들고서 지방으로 넘어갈까요? 뭐 예를 들어 뭐 부산에 5억짜리를 하나 샀다, 뭐 6억짜리 하나 샀다 이런 것들을 할 것이냐? 그게 쉽지 않죠. 왜냐면은 이제 다주택이 되는 순간 1주택 뭐 비과세부터 해서 뭐 다 영향을 받거든요. 이거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제가 사례를 들어보면 2013년, 14년 그쯤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다주택 규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서울에 그때만 해도 한 10억 대면 좀 비싼 집이었거든요. 10억짜리 집을 하나 사는 게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지만 그때는 일부러 노원에 막 한 4-5채 사는 분들도 있었어요. 2억짜리들 막 4-5채. 그러니까 그게 더 수익률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좀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그냥 뭐 자유롭게 이게 퍼져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되니까 계속 그냥 좋은 것만 하나만 살려고 하니 벌써 70억이 돼버렸네요.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죠. 물론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포커스를 지방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제 조건이 잘못됐단 거예요. 네. 다주택자 규제를 다 풀어야지. 그러면 자유로운 판에서 우리가 선택을 어디를 할 것인가를 가면 되는 건데 지방만 풀어준다라고 했었지만 근데 이것도 일시적일 가능성도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지방은 풀어줄게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부산은 광주는 대전은 막 올라가 광역시들이 그러면 광역시는 또 빼고 하면 애초에 풀어줘서 움직였었던 것들이 다시금 규제가 돼버리면 또 이제 멈춰버리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 근본적인 뼈대 구조를 갖다가 해결을 해야지 그냥 미봉책으로 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러면 막상 규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뭐 다주택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섣불리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또 똘똘한 한 채로 우선은 확실하게 가 있자. 이런 기조가 좀 일어날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